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서 그런지 검찰이 이렇게 목소리가 큰 집단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본인들을 마치 정의의 투사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최소한 부끄러움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 7월 서울중앙지검이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대면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소환도 하지 않고 비공개로 출장 조사를 진행했었죠. 검사들이 조사를 하러 간 것인지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인지 정말 참담하게도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사전에 제출한 상태에서 조사실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황제 조사의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무혐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력의 시녀 역할을 아주 톡톡히 잘 해냈다고 보이는데 측천무후 즉위식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정교유착으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받았고 서희건설 2배용으로 반클리프 목걸이, 금 거북이 등을 수수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전 당대표 배우자는 명품 가방을 주고 최소 8번의 뇌물 수수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예. 장관님, 너무나도 그 정의로운 검사들께서 당시 김건희 무혐의 성토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거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누구도 이의 제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측천무후 김건희의 권력에는 고개 숙여서 국민께 죄송하다. 친윤 검사들이 성명서 낸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네. 장관님,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공포스러운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완전히 협박입니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 본인들의 정치 노름에 활용하기 위해서 협박을 일삼았던 게 수면 위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내막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검찰의 논리에 협조했던 유동규는 7년을 구형했는데 8년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거 정말 이례적이죠. 아주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네.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들이 이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 낸 거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네, 듣지 못했습니다. 참 참담한데 장관님, 71년 만에 형사소송법 원칙이 붕괴되었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만 일자로 계산하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이 되었는데 즉시 항고조차 포기했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024년 9월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충성 맹세 질문에 모욕적이다라고 답변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실상은 어땠습니까? 검찰총장이 음험한 내란의 도구였던 비화폰까지 들고 있었고 그 통화 시기는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 직전, 그리고 상대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장관님, 검사장들이 이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성명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보거나 들은 적 없습니다. 네.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에 검사들이 집단으로 공개적으로 항명한 거 아시는 바 있으십니까? 일선 검사들은 그걸 항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지침으로 다시 구속기간 일로 계산하라고 다시 내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저런 게 바로 윤석열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정의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장관님, 검사들이 김건희 봐주기 할 때 내란 속에 윤석열 풀어줄 때만 갑자기 눈이 멀고 그때만 갑자기 귀가 먹었던 걸까요?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바람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진짜 규정과 법을 완벽하게 어겼을 때는 입국닷하고 있더니 규정에 따라서 이뤄진 항소 자제에 대해서는 검란, 운운하며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검란이 윤석열 정권 시기에는 없었습니까? 수사기관이 막강한 기소 독점권을 휘두르는 정치 노름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방증 아닙니까? 네, 어쨌든 일부 검사들이 정치 검사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권력의 요구에 따른 걸 수사에 맹종하고 또 그러한 요구에 그냥 따라갔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집단행동 그리고 정치 노름에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윤석열의 공범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 다수 의견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윤석열 구속 취소 날 언제였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7일입니다. 예,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법사위에서 그 말씀 주셨던 날짜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직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직후 3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윤석열은 풀려났고 7월 11일 재구속될 때까지 자그마치 4개월이 걸렸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연된 정의 아닙니까? 저희들도 정의가 지시되면은 제대로 된 실질적인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독수 재판을 담당하는 이진관 판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내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당연히 엄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기현 판사 어떻습니까? 저녁을 먹어야 해서 재판을 일찍 끝내야 한다. 추가 기회를 잡으려고 하다가 우리 변호사님들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오히려 윤석열과 원팀이 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이 반발하면 어렵게 잡았던 재판마저 취소해버리고 이진관 판사는 11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처장님, 예, 법적 요건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불법 계엄이 터졌습니다. 국민을 처단한다는 말을 담은 포고령까지 발령되었습니다. 상식이 있다면 계엄이 당연스럽게 위법,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때 그런 입장을 가졌고 제가 그 뒤에 법사위 국회에 나와서도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12.3 사태가 21세기 들어서 가장 엄중한 사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우 엄중한 헌법에 대한 위반 사항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판이 이 정도까지 시간이 지연될 이유가 뭡니까?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어쨌든 그 관련한 사건 재판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속하게 지연된 정의가 되지 않도록 결론을 떠나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법관들이 공감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법관에서 지기현 판사가 예외인 모양입니다. 내란 수기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지기현 판사의 행태는 지연된 정의 아닙니까? 원칙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면 법원이 똑바로 항변을 하셔야죠. 그래야 국민이 법원을 믿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지기현 판사의 재판 중계 영상 보셨죠? 예, 일부 잠깐 봤습니다. 내란 재판이 무슨 동네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계엄의 심각성, 이 재판의 엄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깃털보다 가벼운 그 지기현 판사의 언행은 적절합니까? 개별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에 역모를 꾀한 자를 보호하는 게 사법입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국민들을 위해서 사법이 존재하고 국민 주권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 것으로 모든 법관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래 가지고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1월에 기일을 추가로 잡겠다고 의중을 보였다는데 윤석열의 구속 기한이 1월 중 끝납니다. 자기 기분에 거슬리면 자기 사람인 한동훈마저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겠다는 윤석열이 또다시 길거리를 활보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대법관들이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지연되지 않은 정의입니까?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새벽 5시에 휴대전화 몰래 바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제 개인적인 일을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새벽 5시에 유심칩을 빼서 갈아치워 보신 적 없으시죠? 이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답변을 하세요. 예, 오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지 않겠습니까? 최신형 휴대전화로 바꾼 지 2달 만에 또 핸드폰을 바꿔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것도 새벽 5시에? 없으시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기이한 행동을 독특한 시점에 지기현 판사가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지기현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인 2월 4일 오후 3시 23분에 6년 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갑자기 그날 교체합니다. 6분 뒤에 다시 기존 기기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새벽 5시에 새 휴대전화로 완전히 갈아탑니다.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70년 만에 처음으로 구속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탄생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처장님, 일반인이 이러면 증거인멸했다고 바로 구속해버리는 게 법원 아니었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있구나 싶은 구조 아닐까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안 그러면 굳이 새벽 5시에 휴대전화를 바꿀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겹쳐서? 그런 우연이 겹치면 범죄 아닙니까? 판사님들은 원래 새벽 5시만 되면 휴대전화를 바꾸십니까? 진짜 궁금해서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모종의 거래,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 아닙니까? 더 가관인 것은 직위원 판사 본인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또 다시 같은 패턴으로 새벽 5시에 휴대전화를 갈아치웁니다. 5월 14일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의 접대 의혹 제기 이후에 이틀 뒤 5월 16일 오후 4시 2분에 S25 최신형 휴대폰을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 휴대폰으로 교체합니다. 직위원 판사는 이번에도 5분 뒤 다시 기존 기기로 바꿨다가 이틀 뒤인 5월 18일 새벽 5시 19분에 샤오미 휴대전화로 최종 교체를 합니다. 이 패턴은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매우 궁금할 것 같습니다. 천대엽 처장님, 예, 직위원 판사에게 휴대전화 왜 바꿨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사법 행정 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면 그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뭐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위원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냈던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 하필 새벽 5시에 그리고 기존에 쓰던 이 전화기들은 다 기기는 어떻게 했을지 너무 궁금한데 왜 확인 안 하십니까? 처장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의의 어떤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판부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재판이라서 인사의 동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직위원 판사에게 겹겹이 의혹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왜 지연된 정의의 표본이 직위원 판사가 되어가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조치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이제 그 해당 재판 또 같은 유형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중앙지방법원뿐 아니라 저희 행정처에서도 여러 가지 물적인 외적인 지원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해명을 국민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납득하실까요? 지금 법원이 법꾸라지의 방식을 그대로 본따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직위원 부장판사 감찰 당시 소명을 들었던 일시를 확인해 달라고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비공개 감사 업무라 못 준다. 직위원 부장판사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유, 새벽 5시경에 어디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했는지, 그리고 기존 휴대전화는 보유하고 있는지, 폐기를 한 건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직위원 판사에게는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고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 직위원 판사에게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법원이 지금 자기들 멋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한데 감사 결과 문제는 없지만 공수처 수사 때문에 감사 종결은 안 하고 감사 종결은 안 했으니까 자료는 일체 제출할 수가 없고 이게 무슨 법꾸라지의 순환 논리입니까? 감사 종결은 언제 됩니까 그러면?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윤리감사관실은 독립된 기관이고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지만 국민들이 주시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동훈 공수처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란 속에 단 한 명만을 위해서 사법제도의 틀 자체를 지금 변화시켜버리는 구속 취소가 신청됐던 날 갑자기 휴대전화 바꿉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또 우리 지금 직위원 부장에 대한 수사에 하면서 참고하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2달 만에 접대 의혹이 터지다 또 휴대전화를 또 갈아치우고 예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정황상 그런 누구나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데요. 새벽 5시.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 패턴 아닙니까?
피의자가 지금 범죄 혐의 모두 부정하고 있고 의혹 시점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휴대전화를 갈아치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걸 증거인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발부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 그 수사하면서 그런 부분 주시하겠습니다. 예. 유독 지기현 판사에게는 영장 발부가 참 박절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장 청구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뭐 수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